오늘은 공사비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죠. 원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이 원가의 이익을 더하면 입찰 금액, 우리가 입찰할 때 내는 금액, 또는 나중에 입찰 금액이 이제 계약 이후에는 이제 계약 금액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원가를 우리가 코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이익은 이제 프로핏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코스트에 프로핏을 더하게 되면 입찰 금액 또는 계약 금액이 되는 건데, 요 입찰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은 이제 텐더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요. 텐더 프라이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용어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계약 금액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contract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그래서 contract price라고 하는 용어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 cost라고 하는 것하고 이 price는 서로 다른 거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공사비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복잡하지 않아요. 직접 공사비는 직접 공사비가 있고 비용이죠. 그 다음에 간접 공사비가 있고, 여기에 이익을 더하면 아까 말씀드린 텐더 프라이스 또는 컨택 프라이스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익은 붙여먹는 거니까 이거는 뭐 별도로 하고요. 결국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것은 직접 공사비는 뭐고 간접 공사비는 뭐냐, 이 내용이 될 겁니다. 이 직접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산에 직접 투입된 자원들이 발생시킨 비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생산에 직접 투입된 자원들. 여기서 자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그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 무엇들이 되겠죠. 이 자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력, 사람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자재 또는 뭐 설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장비,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건설은 이런 자원들이 발생시킨 그 비용을 갖고 노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경비가 포함되면 이제 공사비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작업이 있고, 이 작업에 직접 투입된 자원들이 발생시킨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떤 굴착을 한다, 땅을 판다, 굴착 작업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자원들이 들어갈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땅을 파는 거니까 뭐 손으로 팔 수도 있고, 삽으로 팔 수도 있고, 장비로 팔 수 있는데,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비를 갖고 한다 그러면 굴착기, 굴착 장비죠. 이것은 이제 엑스카베이터라고 합니다. 영어로. 땅 파는 장비. 여러분들 시내에서 종종 보는 어떤 그런 팔이 있고, 그 위에 바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땅을 파내는 그런 장비를 이제 굴착기라고 그래요. 엑스카베이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운전원, 굴착기 운전원이 들어가야겠죠. 운전 안 하면 장비는 돌아갈 수 없는 거니까. 뭐 이 두 가지 자원을 가지고 굴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신호수, 위험한 지역에 산다 그러면 신호수가 들어갈 거고, 뭐 이외에 또 굴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어떤 인부들이 들어갈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굴착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작업 반장,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자원들에 대한 구성은, 이거는 그 작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굴착이라고 하는 작업에 직접 투입된 이런 자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공사비를 우리는 직접 공사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공사비는 뭐냐? 간접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직접 공사비는 얘기를 했으니까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그런 비용은 아니지만 필요한 비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 현장 소장. 현장 소장은 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 소장은 직접 생산에 투입된 자원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현장 소장을 비롯해서 직원 인건비 이들은 우리가 계약적으로 따질 때는 전부 다 간접 공사비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숙소,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또 이제 간접 공사비에 포함되는 거. 뭐 어떤 그 캠프를 지키는 경비들, 뭐 그런 것도 이제 간접 공사비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돼요. 상상하셔가지고 어떤 자원들이 직접 공사에 투입됐느냐 안 되느냐, 직접 투입돼서 생산을 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를 나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FDIC은 이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까지를 코스트라고 해요. 코스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DIC 같은 경우에 코스트에다가 이익, 이 이익을 더하면 프로핏을 더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입찰 금액 또는 계약 금액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나가자면 이 간접 공사비는 다시 두 개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장 간접비가 있고 현장 외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발생하는 요거는 이제 간접비라기보다는 간접비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관리비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장소죠. 장소가 현장이냐 현장 외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DIC 같은 경우에는 요 간접 공사비까지를 그러니까 본사 지사 관리비까지를 코스트로 정의해서 쓰고 있다. 여기에 이익을 더하면 입찰 금액 또는 계약 금액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어 명칭을 좀 우리가 좀 알아보면 어떨까 해요. 직접 공사비는 이건 direct cost, 또는 우리가 생산에 직접 투입된 자원들이 만들어낸 공사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roductive cost, 또는 어떤 작업에 직접 투입된 자원들이니까 뭐 job cost, 여러 어떤 그런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간접 공사비는 우리가 흔히 indirect cost, 다이렉트가 아니라는 거죠. 인다이렉트 코스트 또는 이 프로덕티브에 대비가 되는 말, non productive, 그죠? non productive cost,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계약적으로는 이 간접 공사비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버헤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직접 공사비에 쓰여진 금액이라고 하는 거죠. 오버헤드라고 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오버헤드를 우리 현장에서 발생했으니까 온사이트 오버헤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본사 지사 관리비는 현장 밖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장소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업사이트 오버헤드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이것을 본사 지사 이제 관리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옵사이트 오버헤드를 다른 표현으로 홈오피스
본사죠. 홈오피스 오버헤드 또는 본사를 다른 말로 헤드쿼터 오버헤드, 헤드쿼터 오버헤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치 오피스죠. 브랜치 오피스 오버헤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공사비는 요약을 하면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익을 더하면 입찰 금액, 계약 금액, 우리가 프라이스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되는 그런 금액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접 공사비는 다시 두 가지 나눠질 수가 있다. 이 간접 공사비를 계약적으로 우리가 오버헤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오버헤드를 현장에서 발생했으니까 온사이트 오버헤드, 그다음에 현장 밖에서 발생되는 오버헤드를 업사이트 오버헤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리고 업사이트 오버헤드는 직접적인 표현, 본사 지사 관리비를 얘기하니까 홈오피스 또는 헤드쿼터 또는 브랜치 오피스 오버헤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